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도입니다. 오늘은 주식에 장기 투자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7일 금요일 시황입니다. 후원은 유튜브 멤버십으로 부탁드립니다. 야수의 심장 투자법 종목과 최근 JD 부자연구소 투자 현황에 대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VH체인저 1, 2권이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뉴욕 마켓워치 연준 3월 금리 인상 가능성, 주식 채권 떨어지고 달러 혼조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13%, S&P 500이 0.1%, 다우존스 지수는 0.47% 하락하며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메인 뉴스입니다. 연준의 딜레마. 12월에 증시가 오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미크론 변이가 퍼지면서 연준이 테이퍼링을 해도 금리 인상은 빨리 못할 것이다. 금리 인상을 해도 대조표 축소는 늦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증시는 파티를 벌였죠. 애플은 사상 최고치인 3조 달러에 다가섰고 테슬라도 전고점 돌파를 목전에 뒀으며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미크론 변이가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을 끝낼 수 있을 변이라는 것이 변수였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1월 5일 2022년 1월 5일 미국 신규 확진자는 70만 명대로 높은데 사망자는 2113명으로 자꾸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즉 감염이 되고 있으나 중증 환자가 줄어들어 병원에 병상이 모자라 의료 경백이 생기지가 않고 게다가 항체가 많이 만들어져서 델타까지 예방이 되는 것이 오히려 경기 재개의 신호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12월 증시가 파티를 벌였던 근거인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오히려 연준의 긴축이 늦어질 것이다 라는 논리가 깨진 것입니다. 게다가 FOMC 회의록이 발표되자 연준은 매파적으로 돌변해 있었습니다. 비둘기 파월이 아니라 2018년 10월에 매파적 파월로 돌아온 것이죠. 이유는 2021년 인플레이션 예측을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잘못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오미크론 변이가 심하지도 않고 인플레이션은 한층 가속화가 되고 있으니 결국 급해진 것은 연준입니다. 제임스 블러드 총재는 3월부터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금리 인상의 이유는 강력한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새로운 강력한 코로나 변이가 나오거나 오미크론 변이가 향후 한 달 동안 사망자가 크게 늘어나거나 병상수가 모자라는 식의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한다면 금리 인상을 늦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웬만한 변수 가지고는 연준의 긴축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주가도 같이 떨어지겠죠. 가뜩이나 늦은 인플레이션 대응 때문에 더 미적거리다가 더 늦는다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기축통화인 달러 패권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개미입니다. 우리의 분석력이 시장의 분석력을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계를 인정한다는 얘기죠. 5분 후도 모르는데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 시장을 분석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시장은 수급의 주체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팔면 떨어지고 시장이 사면 오릅니다. 그러니 개미는 시장에 순응하며 원칙에 따라 매뉴얼대로 대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개미는 최대한 보수적인 스탠스로 겸손하게 시장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개미가 망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마이너스 3%가 떠서 고점에 팔고 한 달 동안 변동성이 없으면 다시 들어가는데 이런 보수적인 투자가 망할 리는 없습니다. 게다가 세계 1등을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최대한 보수적인 투자이니 망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공황 한번 제대로 잡으면 대박 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떠서 팔았는데 오늘부터 급반등해서 한 달 후에는 한 10% 정도가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번 것은 번 것입니다. 왜냐하면 20%의 주식을 갖고 있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내가 잃은 것은 없습니다. 남들보다 좀 덜 벌었을 뿐이죠. 애플 전고점이 182.01달러인데요. 어제는 애플이 1.67%나 떨어지면서 종가에 172.0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72.00이니까 20% 구간에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 추가로 10% 말동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종가 기준이 아닌 장중에라도 떨어지면 매수하는 것입니다. 다음 말뚝은 168.36달러입니다. 이럴 때는 해외 주식 예약 매수를 168.36달러에 자산의 10%를 걸어놓으면 됩니다. 하는 방법은 유튜브에 해외 주식 예약 매수 방법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증권사마다 하는 방법이 다 다른데 유튜브를 찾아보면 증권사별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연준은 긴축을 해야 할 절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주식에 장기 투자를 못하는 이유. 주식에 장기 투자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은 항상 현재 상태로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가 좋은 상황이라면 앞으로도 좋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가 나쁜 상황이라면 앞으로도 나빠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세용지마라는 사자성어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예측력이 얼마나 형편없는가를 보여주는 고사성어 아닙니까? 말이 도망가자 사람들은 예측합니다. 재산을 잃었으니 얼마나 상심이 크냐고. 그러나 도망갔던 말이 야상마들을 끌고 오자 사람들은 예측합니다. 부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하냐고. 그러나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불구가 되자 사람들은 위로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 그러나 얼마 후에 전쟁이 일어나 마을에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고요. 노인의 아들은 불구라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세용지마의 고사입니다. 인간은 5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주식에 투자할 때 사람들은 무엇으로 예측합니까? 뉴스나 기업 분석, 전문가의 의견, 통계 등을 본다 하지만 사실 어디 그렇습니까? 오늘 주가가 올라가면 앞으로 올라갈 것이라 예측하고 삽니다. 그러나 오늘 주가가 떨어지면 앞으로 떨어질 거라 예측하고 팝니다. 한마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격으로 예측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현재 주가로 예측하면 어떤 것이 문제가 됩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니 말입니다. 그러나 주가가 떨어지면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뉴스를 보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재무제표를 찾아보고 기업의 캐시카우가 좋아도 오늘 주가가 떨어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CEO 리스크, 미래 성장 동력, 경쟁사의 부상, 내가 모르는 나쁜 악재 등등 다시 한번 곱씹어보기 시작하고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저가에 매도합니다. 이것이 개미의 운명입니다. 이럴 때 개미들에게 조언하는 전문가들은 뭐라고 합니까? 더 조사를 했어야 했다. 처음서부터 샀을 때 왜 샀는지 메모를 해라. 그리고 떨어질 때 그것을 다시 봐라. 그리고 버텨라. 무조건 버티면 오른다. 재무제표가 좋으면 언젠가는 오를 것이니 너무 흔들리지 마라. 개뿔이나 웃기는 소리죠. 그런 조언한다고 현재 떨어지는 주가를 바라보는 개미가 흔들리는 멘탈을 잡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미는 분석 능력도 없으며 버틸 의지도 없고 주가가 떨어질 때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개미는 결국 주가가 더 떨어지면 못 버티고 저가에 팝니다. 왜 그럴까?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확실히 오른다는 믿음이 있어야 주식을 붙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장기 상승 이유가 있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미들은 떨어질 때 두 가지의 믿음으로 버텨야 합니다. 첫 번째가 주관적인 믿음입니다. 개별주를 사고 떨어지면 예수님, 부처님 믿듯이 종교적인 신념 정도로 믿어야 합니다. 내가 산 기업의 CEO를 재림한 예수 정도로 생각하고 새벽에 장을 보면서 새벽 기도를 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산 기업의 주가가 30%의 하락이 있어도 뉴스를 찾아보며 성경책 보듯이 믿음이 충만해야 변동성이 큰 장에서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샀다면 젠슨 황을 믿고 아마존을 샀다면 제프 베조스를 믿고 테슬라를 샀다면 일론 머스크를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산 주식은 죽어도 오른다고 믿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객관적인 믿음입니다. 지수 투자 또는 세계 시총 1등주 추종 투자입니다. 세계가 망하지 않는 한 시장은 항상 우상향한다는 객관적인 논리를 믿는 것입니다. 개별주 투자보다는 그래도 객관적인 믿음입니다. 위에 두 가지 믿음은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 투자를 할 때 마음가짐이라는 얘기입니다. 단기 투자는 모든 것을 의심할 때 믿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객관적인 분석, 차트, 손절, 기술적 분석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이 중요할까라는 것이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데카르트는 사람을 동물과의 차별화를 이성이라고 했지만 사람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은 분석만 하지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결정을 감정이 합니다. 감정의 뇌를 다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흥미롭게 바라봤습니다. 몇 년 후 이 사람의 그동안의 행적을 추적해보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잘렸으며 이혼을 했고 사실상 파산했습니다. 이유는 아무런 판단을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못 가고 넥타이를 고를 때 몇 시간씩 걸렸습니다.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뜨거워야 거리로 뛰쳐나가 혁명의 깃발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의라는 감정입니다. 뻔히 죽을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서 빗발치는 총알을 뚫고 전우를 구해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우애라는 감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감정적인 동물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이어야 행동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결정할 때는 뜨거운 가슴이 차가운 머리를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결국 멘탈 싸움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왜 주식 투자로 부자 되었는데 장기 투자에 부자 되는데 장기 투자의 감정이 중요할까? 대부분 개미는 단기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예측력과 분석력은 원숭이가 찍는 주식보다 수익률이 더 안 좋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개미는 시드머니가 작아서 장기 투자해야지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는 종기적인 믿음과 논리적인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둘의 선택은 자신의 성향이 어떤 성향인가에 따라 달렸습니다. 잘 믿는 사람이라면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라면 논리적인 믿음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개미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장기 투자하면 부자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매뉴얼에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한다고 써놓고 스스로 세뇌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아니면 동영상 밑에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이나 리밸런싱 때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식에 장기 투자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